한국금거래소와 함께하는 금리니 탈출 프로젝트 도와줘 금리니의 양벨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금과 은의 매도 타이밍. 사실 투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좋은 타이밍에 사는 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최고점에서 팔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사기꾼이고, 다만 그래도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금이 궁금해? 내가 다 알려줄게. 우리가 만약 주식에 투자하려고 오뚜기라는 기업의 주식을 사려고 한다면 당연히 오뚜기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예컨대 오뚜기는 식품업체이고 대부분의 매출은 라면에서 나오고 대표적인 라면은 칠라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금에 투자를 하고 적절한 매도 시점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바로 금리니 탈출 프로젝트 1부 진짜 돈은 무엇일까 상하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은 무엇인지, 돈과 화폐는 무엇이 다른지, 왜 화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모든 화폐는 결국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 없다면 꼭 저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게 또 귀찮으실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돈은 곧 금입니다. 그리고 화폐란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화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돈이라고 알고 있는 원화나 달러는 사실 화폐인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보통 커피 교환권, 그러니까 커피 기프티콘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선물 받는다고 해서 바로 당장 그것을 사용하려 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언제든 커피랑 바꿔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스타벅스 3만원 기프티콘이 있는데 스타벅스가 세상에 이 기프티콘을 너무 많이 뿌려서 다 바꿔주지 못하고 결국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게 뉴스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이라도 스타벅스 달려가서 내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하겠죠. 근데 스타벅스가 가진 상품은 한정적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기프티콘을 사용하러 오면 다 제값에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5,000원이던 아메리카노를 기프티콘으로 사려고 하면 6,000원을 내야 한다, 혹은 뭐 7,000원을 내야 한다 하면서 가격을 올려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려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은 어차피 못 쓰게 될 바엔 그렇게라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화폐는 금이랑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인데 이 화폐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당장 사람들이 내가 가진 이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않는다면 딱히 금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금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화폐가 너무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같은 금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화폐를 들고 와야만 합니다. 즉, 금 가격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금 가격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적어도 모든 화폐가 다 금으로 교환할 수 있을 때까지 금 가격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금이 100개가 있고 원래 금 1개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1달러라고 했다고 치죠. 따라서 세상에는 금 100개, 그로 인해 달러 100개가 있었는데 달러만 점점 늘어나면서 5,000개쯤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으로 막 교환하려고 하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1달러로 금을 교환하면 100개만 교환할 수 있고 나머지 4,900개의 달러는 금과 교환이 안 되게 되니까 금 가격이 50달러가 되어야만 5,000달러로 총 100개의 금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 가격은 적어도
금과 화폐의 비율이 같아지는 순간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가 약간 어려웠을 수 있을 내용인데요. 이 부분까지만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같이 자료를 보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또 머리 아파질 수도 있어서 쉽게 비유를 하자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양과 화폐의 양을 비교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정확히는 금의 시가총액과 M3지만요. 이 차트의 수치가 100%라는 것은 모든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이 10개가 있고 금 한 개당 10달러라고 하면 현재 세상에는 100달러가 있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만약 1000달러가 있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달러 중 실제로 금과 교환할 수 있는 달러의 비중은 1000달러 중에 100달러밖에 안 되니 10%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500달러가 있다면 500달러 중 100달러이니 20%가 되는 것입니다. 즉 달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차트는 내려가게 되고, 금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차트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화폐는 영원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차트가 아래로 향하다가 어느 임계점이 닿는 순간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고 다들 화폐를 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이 차트도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금의 슈퍼사이클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금의 슈퍼사이클에서 금 가격은 적어도 이 비율이 100%를 넘어설 때까지 올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슈퍼사이클에서 이 비율이 최소 100% 이상까지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금 가격과 겹쳐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다시 차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금 가격과 겹쳐서 보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최소한 이 비율이 100%를 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매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지만 이 비율이 최고점을 찍고도 금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폐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일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다 보니 금에 대한 수요가 10년 넘게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한 관성으로 금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매도 시점은 금과 화폐의 비율이 최고점을 찍고 처음으로 하락하는 순간이 거의 고점 부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금은 곧 돈이기 때문에 화폐가 무한정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고 그로 인해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화폐와 금의 비율이 맞춰지게 되는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금 화폐 비율이 최소 100%를 넘어서기 이전에 매도하는 것은 많이 섣부른 매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 화폐 비율이 최고점을 찍고 처음으로 하락한 해가 금 가격의 최고점 부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이 비율은 55% 정도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아주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물론 어떤 투자도 특정 지표 딱 하나만 보고 투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실제로 금의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살펴볼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실 금과 은은 가격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금의 매도 시점은 곧 은의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하며 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물만이 가지는 특별한 이점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